2020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 저는 100년 후의 저자 조지 프리드먼이 본 21세기의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 국내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넷에 발표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기사 그냥 읽어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미 제국 500년은 더 간다. 21세기 조지 프로드먼이 본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입니다. 미 경제가 전 세계 GDP 25%를 차지하고 어느 나라도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성장과 동시에 엄청난 문제가 부상 아닌 붕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국부상에 세상이 놀라던 2009년 미 제국은 앞으로도 500년 동안 유지된다는 책이 미국,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 정치 전문가 조지 프레드맨이 쓴 100년 후 Next 100 Years란 책입니다. 그가 지난 1월 미국에서 10년 후 The Next Decade란 제목의 후속작을 발표했습니다. 500년 영광을 이어갈 미 제국의 단기 전략을 다룬 내용입니다. 프리드먼의 책은 한국 경제계가 의존하는 중국 대망론에 일정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의존과 빈곤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내에 위기를 겪으며 반대로 일본이 아시아 최대 강자로 재부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미국은 제국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중국과 일본, 아시아의 균형을 맞춰가야 할까? 지난 23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사무실에서 만난 프리드먼은 미국의 최종 목표를 묻는 말에 제국의 최종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국 자체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을 잃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생존은 끊어넘 EEJE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신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미 제국은 일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붕괴하는 중국을 덮고 통일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로 삼아 일본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일 한국을 떠론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대한 그의 신뢰는
확고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중국, 일본, 독일을 합친 규모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자국 GDP의 5에서 1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세계 해외 투자의 22.5%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지만 그 사실 자체로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국의 1극 지배가 끝나고 다극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다극화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독일 등 2위 이하의 그룹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프리드맨은 170cm가 조금 넘는 단단한 체구였습니다. 코넬대 정치학 박사 출신인 그는 1996년 루지애나 주립대 교수를 그만두고 정치, 경제, 외교 싱크탱크인 스트래퍼를 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속에 사무실에는 직원 70여 명이 칸막이로 나뉜 책상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0개국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펼친 전직 러시아 대령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발간되는 정세 예측 보고서는 220만 명이 돈을 내고 구독하고 있으며 유료 회원 상당수가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단기 투자가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스트래포의 일일 정보가 경제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스튼 시내 그의 사무실 옆에는 JP 모건 앤 체이스 건물이 서 있습니다. 국방부 조간 브리핑에도 그의 보고서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그림자, 섀도우, CIA라고 부릅니다.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은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가에서 나온 별명입니다. 정세 분석의 적중률이 매년 80%에 달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훈장 같은 별명도 달고 있습니다. 그는 왜 미국의 영향을 확신하고 중국의 붕괴를 말하는 것일까? 고령화, 대지진으로 쇠퇴하는 듯한 일본의 위협적 재부상을 예측하는 것일까? 북한에 어떤 격변이 생겨도 한국의 역동적 국력이 유지될 것이란 낯갈로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미국이 몰락할 것이란 다른 나라의 믿음이 미국을 바치는 원동력이다. 미국인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끙끙댄다. 당연히 최고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쩌나. 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발버둥 친다. 하나,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 미국은 제국에 대항해 혁명을 일으킨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대영 제국에 대한 독립선언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현재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될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국이 된 자신의 모습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와 대영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해상 무역의 통제권을 확장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제국을 원치 않습니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20년 밖에 안 된 힘이라 200년 밖에 안 된 힘이라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제국을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지금 모든 해상 무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저축에 집중하게 되면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는 어디에 물건을 팔 것인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미국의 거대한 경제적 파워 때문입니다. 미국인이 좋든 싫든 위치를 방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런 미국을 앞으로도 세계를 지배할 유일한 대국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후 실업률이 치솟고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도 미국이 쇠락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경제의 슈퍼파워로 등극했을 때도 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모두 깨졌습니다. 넷, 2008년 금융위기도 역사상 네 번째 금융위기였을 뿐입니다. 이후에 비하면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믿음이 쇠퇴한다는 믿음이 미국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쇠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좌절감이야말로 미국인의 생존력입니다. 미국인은 최고의 호시절이 늘 과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미국인들은 낙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알고 있다. 착각이다.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미국인들이 자주 웃기 때문에 단순하고 행복하다고 비친다. 그렇지 않다. 난 헝가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래서 미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인은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불안을 안고 있다. 당연히 최고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쩌나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과거에 소련과 일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압도할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미국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영혼은 언제나 그런 불안을 찾아다닙니다. 기억하라.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에서 실패해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미국의 정신은 이민의 역사와 엮여 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늘 중요했다. 내 경우 헝가리에서 살 곳이 없어 미국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교육에 열성을 쏟았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은 고향 사람에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입니다. 미국으로 온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수모는 무엇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미국입니다. 소련, 일본, 중국, 누구는 미국을 압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10억 명의 극빈층 폭발할 날 멀지 않다. 2.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나? 하나. 라이스, 부상이 아닌 붕괴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잘해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핵심은 가난입니다.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4억 4천만 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삽니다. 14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7천만 명의 다른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5% 미만입니다. 진정한 중국이 아닙니다. 둘, 진정한 중국. 중국은 내부 경제, 인터널 이코노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부 세계의 인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층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노동자 임금이 전처럼 싸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셋. 지금 중국의 위치는 1989년 일본과 같습니다. 일본은 눈부신 성장 뒤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처럼 일본은 외국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국가마다 다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일본은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넷. 중국의 해법은 중국은 실업을 인내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이들의 원망을 가라앉히기 위해 중국은 7천만 명에게 세금을 걷어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걷어들인 돈으로 군대의 충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해법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섯. 10년 그 이후의 중국은 10년 동안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택동이 한 것처럼 나라를 폐쇄시킬 것인가? 아니면 20세기 중반처럼 지역주의와 불안정 패턴에 따를 것인가? 3. 셋. 일본의 무서운 단결력, 아시아 최강으로 복귀할 것이다. 하나. 일본을 높게 평가했는데 경제의 크기에서 중국과 동등합니다. 국방력이 강하고 빈곤층이 적습니다. 일본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일국입니다. 천재지변 대지진에서 나타났듯이 놀라운 단결력과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일본에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존재하는 고도로 응집된 사회입니다. 경제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고 정부를 따르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왜 쇠퇴하겠습니까? 둘. 저성장, 고령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가?
일본의 경제가 정체된 20년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목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본적 가치에 서양적 관점을 적용한 것입니다. 일본은 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핵심 가치인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20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가치를 보존한 것입니다. 3. 지속 가능한가? 일본도 더 이상 빚을 쌓아가며 가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처럼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10억 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불안 없이 긴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이 문제가 노출됐는데 2차 대전 때 일본 지도자는 어떤 전략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국민의 일본입니다. 리더십, 지도력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다섯, 그러면 일본의 위험성을 지적한 이유는 일본의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해상 교통에 접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호르무스 해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모두가 일본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늘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생명선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시 공격적으로 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힘을 회복하면 필연적으로 해군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공격적인 일본이 대처할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 한국 10년에서 20년 내 통일, 일본의 가시가 된다. 하나. 앞으로 한국은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쇠퇴하는 중국이 5년 후에도 북한을 지지할 수 있을까? 통일은 10년, 20년 안에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 후 금융 문제가 닥칠 때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둘, 통일 한국을 주변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환영할 것입니다. 일본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상태에서 반대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셋. 한국엔 북한 붕괴가 그동안 이룬 경제 성과를 무너뜨릴 것이란 공포가 있다.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국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통일 후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라. 북한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한국의 기술, 자본, 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난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넷. 일본은 거리가 너무 멀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며 중국을 불친합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편안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해지고 중국이 약해질 때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미국도 일본과 중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 것입니다.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기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갈망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적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할 것입니다. 미국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녹음한 글은 조선일보 김남인 기자가 미국 오스틴에서 그 프리더만 이 100년 후 저자를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이 지금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읽고 있고 저도 읽었고 내용이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기록으로서 저 목소리를 읽고 그리고 남겨두려고 합니다. 여기의 내용은 조지 박사와 인터뷰를 한 조선일보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되면은 이 기록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재 미국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한국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저 청와대 세력들 5.18을 엔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운동권, 다음에 제야운동권,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북한 공산당과 중공 공산당의 이념과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그렇지만은 저항을 해야지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빅토리 손익뜨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